이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라임자산운용이 최근에는 약속했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이 평판에 금이 가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투자자와 판매사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전문 사무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012년 투자 자문으로 문을 연 뒤에 2015년에는 전문 사무 운용사로 전환했고 사명도 라임자산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에 고수익을 올리면서 은행과 증권 PB점에서 입소문을 탔고 거액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라임운용은 설립 1년여 만에 운용자산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는데요. 이후에도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등 대체 투자로 투자 자산을 다각화하고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라임운용의 운용 자산은 5조 원 수준으로 일반 종합운용사를 능가할 정도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거는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예. 라임운용이 코스닥 상장사인 G2 하이소닉의 거래 정지 전에 내부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이 전환사채를 장외기업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검찰도 지난 7월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라임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임운용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에는 다수의 펀드에서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라임운용은 지난 1일 우리은행에 일부 펀드의 상환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모펀드인 플루토 FID 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금 말해줬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모두 특히 자산운용사라면 해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한꺼번에 다 터진 건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운용이 몸집 키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 유치 등 사세 확장에 전념한 나머지 위험 부담이 큰 코스닥 상장사의 CB와 BW 등을 대거 편입해서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환매 중단을 결정한 다수의 펀드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행한 CB를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부 코스닥 기업은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라임운용이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니 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위험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참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때 돈을 다시 못 돌려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속도 타들어갈 테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더 큰 문제는 환매 중단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해당 펀드가 투자한 고위험 채권의 경우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이게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메자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 전환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CB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 CB는 이제 평소에 채권처럼 이자를 받다가 미리 정해진 주가를 넘으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주가가 내리면은 만기 때까지 보유해서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면 되는 구조인데요. 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가 CB 전환 가격 대비 상승해야 하는데 현재 라임운용이 투자한 CB의 주가는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가액도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결국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채권 상한일까지 기다려서 원리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또 하지만 다만 발행회사가 재무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자들은 불안하게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한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라임자산운용의 어떤 존립에도 문제가 되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제 투자자와 판매사의 신뢰를 모두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를 위해 펀드 환매를 연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환일은 고객과의 약속인데 환매 연기 등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한 운용사의 펀드를 누가 판매해주고 누가 가입하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사 입장에서도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 일부 금융사는 라임운용 펀드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특히 최근 라임운용의 펀드를 1조 원 가까이 판매했던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라임운용의 펀드를 잠정 판매 중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유동성 위기 해소를 비롯한 정상 운용 시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임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우리은행의 비중은 지난해 말 2.9%에서 지난달 18.6%까지 급증했는데요.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를 중단할 경우에는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 이 운용사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